무드나 슈드라는 조동사가 거부축 습습은 예뻐 그래가지고 또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거부, 부드러운 명령, 추측, 습관이나 습성, 예언이나 법률적인 용어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쓸 때 사용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와서 일단 이건 짚고 넘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 길라잡이 펴봐 그래도 17쪽에 그 1번을 갖고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지난 5년 사이에 한 번도 없어요. 자, 2번 슈드의 특별용법은 지난번에 우리 수업을 할 때 했었죠. 가주어, 진주어 할 때 이 특비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가 사실 판단 형용사냐 인격 감정 판단 형용사냐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이 복문으로 전환됐을 때 슈드 있지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런 거 했었지 그쵸? 또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 또 했었지요. 기억나요? 서영이 기억나? 가주어 진주어에서 이트 비동사 뒤 형용사가 사실 판단 형용사일 때하고 감정 판단 형용사일 때하고 이트 for를 쓸 거냐 이트 of를 쓸 거냐 그리고 걔네가 이제 복문으로 바뀔 때 that 이후에 should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는 구문에서 등장하는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하고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사실 판단 형용사일 때는 should를 생략할 수도 있고 해석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근데 이제 인격 감정 판단 형용사일 때는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거기 should가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략하고 뒤에 현재형이 나왔다. 동사 원형이 나왔다. 이거 시제일치가 안 맞았네. 라고 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때 그런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그것도 이제 시제일치의 예외 중에 하나인데 거기 지금 길라잡이 17페이지에 제한동사에 대한 거는 아마 상당히 여러 번 길라잡이 펴봐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영어에서 우리가 문장의 뼈대 구조는 주어동사, 연결사, 주어동사라고 그랬고 시제일치의 원칙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종속절에는 모든 시제가 다 나올 수 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에는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가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시제일치의 기본적인 원칙이지, 그쵸? 근데 저 원칙을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또 거꾸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조가비 역습진이라고 있었죠. 조건문, 가정법, 역사적인 사건, 습관, 습성, 진리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또 수능에 한번 등장했던 그런 문법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에 관련된 구문이 나오면 대체로 시험에 연계시켜내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자, 뭐냐? 우리가 주절에 나오는 동사가 제한동사라는 게 나올 경우입니다. 제한동사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에게 뭘 제한하는 거야. 뭘 제한하는 거야. 좀 덥죠? 진작 얘기하지. 자, 제한동사에 등장하는 동사들이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주요 명제 결정을 바라며 권하다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자, 주는 뭐야? 주장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 제안하다, 결정하다, 바라다, 권하다 이런 동사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동사만 쓰면 주장하다, insist, 요구하다, demand, 뭐 request, require 다 있지, 그쵸? 명령하다, order, 제안하다, suggest, 결정하다, decide, determine 다 있다 그랬어요. 바라다, wish, 뭐 desire 또는 기도하다 할 때 pray 이런 것들이 있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권하다가 recommend. 자, 이런 동사가 주절 동사에 나왔다. 종속절은 원래는 그냥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지요. 근데 주절에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종속절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제안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제안하진 않아요. 최소한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뭐 해야 한다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should가 생략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생략이 되면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지. 여기서 이제 주절의 동사가 insist, demand 이런 동사들이 과거형으로 나오면 우리 시제일치의 원칙에 따르면 뒤에 과거나 과거 완료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뒤에 이 동사를 과거나 과거 완료로 쓰면 걔는 오히려 시제일치 원칙에는 맞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속절은 이 주인공이 이거를 주장하는 거죠. 이거를 요구하는 거지, 그쵸? 이 사람이 이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람이 이거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 이 사람이 이거를 뭐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뭐를 주요 명제 결정을 바라며 권하는 거예요. 여기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이 제한동사라고 하는 타동사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지,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게 명사라고 그랬죠? 그 명사가 나오는 자리에 이렇게 절이 나온 거지, 그치?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 절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절을 무슨 절이라고 그래요? 명사절인데 시제 일치에 적용을 받지 않는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야 되냐면 얘는 특수명사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수명사절이다 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제한동사들 중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제한동사가 insist라는 게 있고 suggest라는 이 두 단어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뭘 주의하느냐? insist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을 주장하다. 그럴 때는 시제 일치 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특수 명사들을 적용시키는 거는 과거의 사실을 뭐뭐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뭐뭐 해야 한다고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그럴 때는 얘가 이제 특수 명사 절의 원칙을 적용시킨다 이거예요. 자, suggest도 우리 영어 본문에 보면은요, researchers 연구원들이 뭐 studied 연구했다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뭐 suggest 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는요,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이렇게 어떤 사실을 나타내다라는 의미로 suggest가 쓰일 때는 얘는 시제 일치를 시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suggest도 할 일을 제안하다. 이런 개념으로 쓰일 때는 특수 명사절의 원칙을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선생님이 이제 예문을 들어볼게요. 수능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자,
더 witnesses insisted that the accident take place on the crossroad. 자, 요거 1번이 take place, 2번 had taken place, 3번 was taken place, 4번 took place, 5번 had been taken place. 자, 어떤 거를 답으로 써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걸 답으로 써야 되느냐. 일단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목격자들이 주장했습니다. 자, 할 일을 주장한 걸까요? 있었던 일을 주장한 걸까요? that 이하를 주장했다. 그 사건이 교차로에서 발생됐다. 교차로에서 발생됐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목격자들이니까. 그 사건은 교차로에서 생겼어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해야 할 일을 주장한 겁니까? 아니면 사실을 주장한 겁니까? 사실을 주장한 거죠. 그럼 몇 번을 써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몇 번을 써야지? 자, 생각해보고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소리는 제발 하지 말고. 아주 불리하면 잘 모르겠대. 10초 후에. 자, 정원이가 막내니까 막내가 얘기해봐. 몇 번? 4번. 또 수혜 5번. 자, 드디어 우리 대빵. 네? 소영이. 뭐가 다른다고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네 선택이야 그냥. 여러 예시를 다 가해가지고. 네 선택이야. 그러면은 색깔을 이거 마지막에 부담스럽네. 한번 2번 해볼까요? 아, 역시 고3답네. 자, 2번이 정답입니다. 맞아요? 왜 그런가 봅시다. 지금 이거는요, 사고가 교차로에서 발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여기 인시스트 나온 것처럼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제일치의 예외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시제일치 예외사항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제일치를 맞춰야 되는 거지. 거꾸로 시제일치를 맞춰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증인들이 주장을 한 거는 이제 과거 시제가 나왔어요. 근데 경원이가 선택한 took place는 take place, 발생하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잖아. 근데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주장한 시점이 똑같아? 아니잖아요. 사고는 증인들이 주장하기 전에 발생을 해야 당연히 우리가 봤는데 거기 교차로에서 발생했어요. 주장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주장했다라고 과거형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제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수혜가 과거 완료 수동태 시제는 잘 봤어요. 근데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고 했지. 사고 발생이 됐다. 우리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래, 됐다고 그래? 사고 났다고 그러잖아. 사고 났다. 사고가 나졌다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너희들 선생님하고 지난번에 일형식 공부할 때 이거 했었잖아요. 발생하다라는 뜻을 나타내주는 동사 뭐뭐 있다 그랬어요. happen, take place, occur, break out, 또 bring about 이런 단어들이 일형식에서 어떤 일이 생겨났다라는 뜻을 나타내주는 일형식 동사라서 일형식 동사. 일형식 동사는 아예 수동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지금 수동태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땡인 거야. 그러면 시제적으로 볼 때 과거보다 앞서야 되고 또 자동사니까 수동태는 못 쓰고 그러면 서희가 선택한 대로 had taken place. 대빵의 위험을 보여준 거지. 대빵이. 나 이 정도 여자야. 저 정도는 난 맞출 수 있어. 응? 멋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이제 어법 문제라든가 모의고사에서 제한동사 여러 가지 다양한 동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뒤에 시제를 거꾸로 안 맞추는 거지.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시도가 생략돼가지고. 근데 그거를 공부교나 해가지고 시제 일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요 제한동사 뒤에는 특수한 명사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자기가 공부한 요 시제 일치 원칙을 적용시키다가 이제 미역국 오는 거죠. 그쵸? 요거는 좀 빈도가 잦은 문제예요. 그래서 잘 필기를 해 두는데 일단 지금 잘 이해됐지요? 필기는 왼쪽에 왼쪽에다 없어요? 내가 지금 프린트 뽑아다 줄게요. 일단 프린트를 뽑아다 줄게요.